혹시 밤에 잠들기 전에 내가 스마트폰을 잘못 눌러서 내 소중한 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끔찍한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용돈 한 번 보내려다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앱이 잠겨버려서 식은땀 흘리신 적은요? 이걸 일부러 우리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셨죠. 정답입니다. 여러분 탓이 절대 아닙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헤매는 동안 은행은 뒤에서 조용히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 그리고 건강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부로 그 지긋지긋한 금융 손해와 불안감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똑똑한 금융생활을 위한 단 하나의 비법, 이 글을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은행 앱 쓰실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하고 답답함 느끼신 적 다들 좀 있으시죠? 네, 어쩌면 그 지점들도 점점 사라지고 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 불편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한 금융생활 속에서 좀 명쾌한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요. 단순히 앱 사용법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원리나 변화의 흐름, 이런 걸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실 금융 서비스가 우리 소비자 편이랑 얼마나 밀접한지, 또 어떨 때는 왜 우리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는지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좀 파헤쳐 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기존 시스템은 왜 그랬고 또 새로운 대안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예전에는 정말 이제 송금 한번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특히 그 공인인증서 갱신할 때마다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진땀 뺐던 기억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그 복잡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은행들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금융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법적인 책임을 좀 최소화하려고 일종의 방어막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방어막이요? 네, 그 공인인증서 같은 복잡한 절차들 있잖아요. 이게 사용자한테 되게 강력한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이걸 통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거 봐라, 사용자 본인이 직접 한 거다. 이렇게 입증하려는 좀 그런 은행 측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분석이죠. 결국 그 복잡함의 부담은 고스란히 사용자한테 넘어온 셈이고요. 듣고 보니 약간 좀 씁쓸하네요. 사용자의 편의보다는 은행의 어떤 위험 관리가 더 중요했던 거군요. 비밀번호 규칙도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뭐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다 섞어야 하고. 맞아요. 보안카드나 OTP 없이는 또 이체도 잘 안 되고. 네. PC에서 그 복잡한 거 겨우겨우 인증서 받아서 또 모바일로 옮기려면 보안 프로그램만 한 5개는 깔아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시간 낭비가. 게다가 한 은행인데 앱이 여러 개였던 문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진짜 불편했어요. 자료에서는 이걸 은행 내부 부서들, 뭐 카드팀, 대출팀, 예금팀 이런 부서들이 각자 자기들 실적 내려고 경쟁적으로 앱을 만들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앱마다 디자인도 다르고 사용법도 제각각이고 사용자는 혼란스럽죠. 그리고 결국 이런 앱들 개발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뭐 어떤 형태로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왔을 거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자료 비유가 재밌는데 집은 넓은데 방마다 열쇠가 다른 그런 비효율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비유 정말 딱이네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금융 앱들이 딱 나타나서 속을 확 풀어줬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도 된다는 게 처음엔 좀 불안하면서도 너무 신기했어요. 네, 핵심은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점의 전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앱들은 은행의 어떤 내부 구조나 기존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용자가 뭘 제일 원하고 필요로 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사용자 중심.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기능, 예를 들면 송금, 계좌 조회, 그리고 요즘 중요해진 신용점수 확인 같은 거요. 이런 걸 제일 앞에 내세우고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게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이걸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겁니다.
자료에서 넓고 복잡한 집을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확 뜯어 고쳐 리모델링했다. 이 비유가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리모델링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한 걸 텐데요. 자료에 나온 자동 출금 동의 방식,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이름만 들으면 약간 내 돈이 자동으로 막 빠져나가나 싶어서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동 출금 동의라는 말이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되게 익숙하게 쓰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나 보험료 같은 거 자동으로 나가게 설정해 놓잖아요. 네네, 자동이체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사용자가 특정 앱, 뭐 예를 들어 토스 같은 앱에게 내 은행 계좌에서 내가 승인하면 그 금액만큼 돈을 빼서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보내는 걸 허락한다. 이렇게 미리 한번 동의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이 첫 동의 과정은 당연히 안전하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부터 실제로 돈을 보낼 때는 사용자가 설정한 간편 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인식 같은 훨씬 간단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 창구에서 서류 여러 장에 막 사인하고 했던 그 복잡한 절차를 스마트폰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인증서처럼 매년 갱신할 필요도 없고요. 복잡한 프로그램 설치도 당연히 필요 없고요. 아, 그러니까 매번 그 복잡한 인증서를 쓰는 대신에 이 앱은 내가 허락하면 내 계좌에서 돈 빼갈 권한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 한번 안전하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간단한 인증만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군요. 와, 보안 방식의 개념 자체가 바뀐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보안의 어떤 초점을 예전에 그 범용적인 인증서에서 앱 자체의 보안성, 그리고 사용자가 미리 부여한 권한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실행하느냐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이 변화 덕분에 사용자 경험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자료에서 특히 토스 앱을 예로 많이 들면서 편리한 기능들을 소개하는데요. 역시 가장 혁신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니 해도 송금의 간편함인 것 같아요. 계좌번호를 막 물어보고 또 틀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연락처에 있는 이름만으로 혹은 전화번호만으로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간편함의 핵심 기술이 방금 말씀드린 CMS, 즉 자동 출금 동의 방식인 겁니다. 사용자가 연락처에서 받을 사람 고르고 금액 입력하고 그 다음에 지문이나 패턴 같은 걸로 간단하게 인증 딱 하면 토스 앱이 사용자 계좌에서 승인된 금액만큼 돈을 빼서 상대방한테 거의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거죠. 와. 이 모든 과정이 자료에 따르면 진짜 1분도 안 걸릴 정도로 빠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은행 가거나 그 복잡한 앱이랑 실험하면서 5분, 10분 혹은 그 이상 썼던 시간을 생각하면 이건 뭐 엄청난 차이죠. 정말 시간을 확 벌어주는 거네요. 근데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건 넘어서 돈을 관리하고 심지어 불리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도 중요해졌다고 하잖아요. 바로 신용점수 관리 기능이요. 예전에는 이거 조회만 해도 점수 떨어진다는 이상한 소문 때문에 저도 괜히 확인하기 꺼렸거든요. 아, 네. 그런 오해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게 내 금융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니까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신용점수라는 게 더 이상 뭐 빚 얼마나 잘 갚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금융 성실도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내 점수를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뭐 집을 사거나 전세 들어갈 때 목돈 대출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더 유리한 조건, 다시 말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1%만 낮아도 이자가 엄청 차이 나니까요. 또 내 신용정보 변동되는 걸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누가 내 이름 몰래 도용하거나 하는 금융사기를 좀 빨리 알아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앱들 통해서 신용점수 조회하는 건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 오히려 점수를 올릴 기회까지 준다는 거죠. 네, 점수를 올릴 수도 있다고요? 오, 그건 정말 솔깃한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효자 기능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신용점수 올리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앱 안에서 간단하게 동의만 하면 그동안 신용평가에 잘 반영이 안 됐던 정보들, 예를 들어 통신요금 꼬박꼬박 낸 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성실하게 납부한 내역 같은 거요. 이런 비금융 정보들을 사용자를 대신해서 신용평가사로 보내줍니다. 아하.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신용점수가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버튼 몇 번 누르는 걸로 미래에 내가 낼 대출 이자를 몇백,
몇 천만 원까지도 아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현실적인 재테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와, 버튼 몇 번으로 미래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니.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꼭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정말 공감하는 건데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내 모든 계좌 잔액을 한 화면에서 딱 보여주는 기능. 이것도 언급됐죠. 이거 정말 필요했어요. 국민은행 앱 들어갔다가 신한은행 앱 들어갔다가 이거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렇죠. 이 통합 계좌 조회 기능이 단순히 편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어떤 금융적인 통제감과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니까 아, 내가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이 정도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네. 이게 불필요한 과소비를 막아주고 또 막연하게 돈 걱정하는 걸 줄여주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매일 아침 내 개인 자산 관리사한테 브리핑 받는 듯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듣다 보니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이렇게 사용자한테 편리하고 좋은 기능들을 왜 그 훨씬 돈도 많고 기술력도 좋았던 기존의 큰 은행들은 먼저 만들 생각을 못 했을까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자료가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 모델의 차이예요. 기존 은행들은 오랫동안 송금 수수료를 꽤 중요한 수입원으로 생각했어요. 맞아요. 수수료 있었죠. 네. 그래서 수수료 면제받으려면 뭐 월급 통장 만들어라, 얼마 이상 예금해라, 신용카드 써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토스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이 무료 송금이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일종의 고객을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으로 쓴 거죠. 아, 미끼 상품. 네. 일단 편리함으로 사용자를 확 모은 다음에 그에 반해서 보험을 추천하거나 펀드 투자를 중개하거나 대출 상품 비교해주거나 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전혀 다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료 송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금융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네요. 그럼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전략을 아주 현명하게 이용해서 무료 송금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겠군요. 특히 자녀한테 용돈 자주 보내거나 소액 거래 많은 분들한테는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직 문화와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은행 안에 여러 부서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고 또 변화보다는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보수적인 문화가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는데 좀 걸림돌이 되었다는 분석이에요. 새로운 걸 시도하자가 혹시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죠.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이 결국 사용자 경험 개선을 더디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아무래도 조직이 크고 오래되면 변화가 쉽지 않은 면이 분명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생기는데요.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곳은 지점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다. 혹시 은행 잘못되면 내 돈은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자료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점이 없다는 걸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비싼 땅값이나 건물 임대료, 관리비, 그리고 많은 창구 직원들 인건비 같은 엄청난 고정 비용이 안 든다는 뜻이거든요. 아, 비용 절감. 그렇죠. 이렇게 아낀 비용을 예금 고객한테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쳐주고 대출 고객한테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깎아주고 아니면 더 편리한 서비스 개발하는 데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장치, 바로 예금자 보호법인데요. 네네. 이 법은 지점이 있는 시중은행이든 지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든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1인당 한 금융기관당 원금이랑 정해진 이자 합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보호해 주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게 자료의 설명입니다. 오히려 비용 구조 면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괜히 막연하게 불안해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랑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네요. 지점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덕에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는 똑같이 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외화 통장 활용 팁도 간단하게 나왔어요. 네, 이것도 알아두시면 꽤 쏠쏠한 기능입니다. 요즘 많은 핀테크 앱들이 외화 통장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환율이 좀 싸다 싶을 때 미리 달러나 엔화, 유로 같은 주요 통화를 앱으로 조금씩 사서 모아둘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해외 나가서 현지 ATM 기계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수료 없이 혹은 아주 적은 수수료만 내고 현금으로 찾아 쓰거나 아니면 연결된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공항이나 은행에서 비싼 수수료 내고 환전하거나 현지에서 막 환전소 찾아다니는 그런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전 수수료만 아껴도 꽤 되니까요. 여행 계획 있으시면 미리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좀 복잡하고 때로는 답답했던 금융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그 복잡한 인증서 대신 간편한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으로 외우기 힘든 계좌번호 대신 전화번호만으로 송금하고 또 내 신용점수를 금융 건강검진표처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세 가지 변화만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서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주변에 스마트폰이나 금융앱 사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 계시면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서 꼭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편리함 누리고 금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좀 덜 수 있게 도와드리면 좋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금융 서비스가 어떻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는 대가로 우리의 금융 이용 데이터는 과연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이런 편리함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활용 전략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은 무엇을 좀 인지하고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서 이 서비스들을 이용해야 할지,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다음 시간에는요, 내 스마트폰에 숨겨진 5가지 황금 기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주 유용한 스마트폰 활용 팁들을 함께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